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어젯밤 경남 고성 부근에 상륙해 경상권을 관통하면서 시간당 최대 1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 곳곳이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은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어 또 한 번 폭우가 퍼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중부에는 최고 200mm,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400mm의 큰 비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0명대, 많게는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영업시간이 9시까지로 제한된 첫날, 손님이 크게 줄면서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매각 권고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밝힌 철군 시한인 8월 31일을 연장할 경우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피 행렬이 이어지는 카불 공항에선 총격전이 발생해 경비 요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새벽 3시쯤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지나간 제주를 연결해 밤사이 태풍 피해는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주 한라산의 탐방로 입구인 성판악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은 일단 지나갔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인 오마이스는 어젯밤 제주를 지나 자정쯤 경남 고성에 상륙했는데요. 이어 영남 지방을 관통한 뒤 새벽 3시쯤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마이스는 작은 덩치에도 곳곳에 많은 비와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경남 사천 삼천포로 205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거제 장목 184mm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거제 장목과 삼천포에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물폭탄도 쏟아졌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거제 서이말에서 초속 33m가 관측됐습니다. 태풍이 훑고 지나간 남부지방에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하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육상의 태풍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비가 또 쏟아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태풍에 따른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는데요. 소방당국과 자치단체는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피해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성판악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상륙한 경남과 이동 경로에 놓인 부산 등 남부 지역 곳곳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과 차량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통제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의 한 버스터미널 지하주차장입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바닥엔 온통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승강기 앞과 계단 등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내부로 계속 들어오는 빗물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문에 연락해갖고 모래주머니하고 요청하고. 비슷한 시간 경남 김해의 한 도로. 바퀴가 물에 잠긴 차량을 구조대원들이 손으로 밀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인근의 한 상가에선 1층 상가 건물에 들어찬 물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에선 도로 곳곳이 아예 통제됐고 주차된 차량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고성에선 일부 단독주택들이 고립됐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비로 집안에 갇힌 주민들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야 겨우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산사태 위험으로 창원에선 주민 200여 명이 대피소 등으로 황급히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놓인 남부지방에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많은 비와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작지만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현재 태풍 상황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에 상륙한 첫 태풍 오마이스, 소형급으로 작지만 시간당 최고 100mm 가까이 쏟아지는 등 물폭탄에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하며 곳곳에 강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경남 사천은 단시간에 2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태풍 길목에 놓였던 경남을 중심으로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태풍 오마이스는 어제 자정 무렵 경남 고성 부근 해안에 상륙한 이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에 내려진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아직까지도 동해상에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자리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겠고 시간당 70mm로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이면 차차 약해지겠지만 중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주시고요.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면서 영업시간이 밤 9시로 1시간 단축된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자택에서도 동거 가족이 아니면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데요. 밤 9시 영업 제한 첫날 표정을 권용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몰리던 곳이지만 이제는 빈 테이블이 더 많습니다.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금지돼 호프집은 사실상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장사 안 하는 게 낫죠. 이거 빚만 늘어나는 거죠. 9시면은 실적으로 8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1시간 반 장사잖아요. 1시간 반 장사. 되겠어요? 어떻게?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 모임이 허용됐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뭐 빨리 온다도 8시 반, 9시 돼야 여기 손님이 오는데 근데 그 시간이면 끝날 시간이에요. 손님이 당연히 안 오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선 빗속 1인 시위도 열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영업자분들의 절규가 제 귀에는 너무 생생히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과연 그 목소리를 듣고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식당과 카페에선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만 집에선 동거 가족이 아니면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까지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접종자의 예외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44명으로 집계돼 49일째 네 자릿수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의 영향이 남아있는 주 초반이라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델타 변이 기승과 직장인 등의 여름 휴가 후 일상 복귀, 초중고교 개학이 맞물리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수급 차질 논란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이 어제 100만 회분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총 700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애초 물량보다 적긴 하지만 공급에 숨통이 트인 만큼 당국은 6주로 늘어난 접종 간격을 다시 3, 4주로 앞당길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101만 회분을 실은 화물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600만 회분이 추가로 들어오면 애초 물량보다 215만 회분이 적은 701만 회분이 백신 접종에 투여될 예정입니다. 백신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이면서 6주로 늘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다시 3, 4주로 좁힐지가 관심사입니다. 접종 간격을 조정하는 부분은 이제 향후 9월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백신 도입 일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8세에서 49세 1차 접종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월까지 2차 접종률이 5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 60%대인 낮은 사전 예약률이 변수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의 93%, 그리고 중증 사망자의 99%가 미접종자였고 접종 완료자가 타인을 감염시키는 비율도 최대 70% 낮다며
사전 예약과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올해 확보한 백신 1억 9천만 회분 가운데 남은 8천만 회분과 내년에 추가 구매할 9천만 회분을 합쳐 인구의 3배에 달하는 1억 7천만 회분을 내년에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앞으로는 코머너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되면서 백신 의무화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긴급 승인을 받고 8개월여 만인데 코로나19 백신 가운데선 처음입니다. The public can be confident that this vaccine meets the FDA's gold standards for safety, effectiveness, and manufacturing quality. 긴급 승인된 백신과 성분 차이는 없지만 정식 승인을 위해선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식 승인을 계기로 정체됐던 백신 접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hose who've been waiting for full approval should go get your shot now. FDA 발표 직후 미 국방부는 전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고, The vaccine has been approved. The department is prepared to issue updated guidance requiring all service members to be vaccinated. A timeline for vaccination completion will be provided in the coming days. 뉴욕시는 모든 공립학교 교사와 직원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This will require that all staff of every kind, principals, teachers, custodians, food service, you name it, needs to have at least one dose by September 27th. 이번 정식 승인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하는 기업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 12명 등에 대한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원들의 징계와 명단 공개 등을 논의하는데요. 강경 대응을 공언해온 이준석 대표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2건, 토지보상법 등 위반이 4건, 농지법 위반이 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들의 징계 수위와 명단 공개 등 조치를 논의합니다. 관심은 징계 수위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투기 의혹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해왔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국민의힘 당규상 탈당 권유보다 강력한 조치는 제명뿐입니다. 일각에선 104석인 국민의힘 의석상 전원 출당 시 개헌 저지선인 101석이 무너진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민주당처럼 지도부의 조치에 응하지 않고 흐지부지 되거나 특정 캠프에서 집단 반발할 경우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대피 작전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탈레반은 이달 말까지 외국군이 모두 떠나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탈레반은 8월 31일로 예정된 외국군 철수 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You can say it's a red line. If they are intent on continuing the occupation, so it will provoke a reaction. 미군은 전날 하루 동안 카불 공항을 통해 1,400명, 연합군은 5,900명을 대피시키며 탈출 작전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항 외곽에서 교전이 벌어져 아프간 보안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혼란은 여전합니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대피 시한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미국은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 are in talks with the Taliban on a daily basis through both political and security channels. 미국과 탈레반 모두 충돌을 피하고 있지만 철군 시한이 새 변수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탈레반은 카불 북부의 반탈레반 민병대 거점을 대부분 탈환했다며 마지막 저항 세력이 판지시르 지역에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은 이들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지시르에는 지도자인 아흐마드 마수두의 휘하에만 9천 명이 집결했고 일부 정부군도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탈레반이 사면령을 내린 것과 달리 미군에 협력한 통역관 가족에게 사형 판결을 전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내놨는데요. 국방부가 국회 보고에서 위원회 결의를 누락하는 등 사실상 반대에 나서자 민간 위원들이 줄사퇴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4분과의 위원 2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제안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사실상 거절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사퇴했냐 그러니까 국방부가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러고 의지와 노력이 없어서 그래서 장관이 반성하셔야 돼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서 폐지안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합동위 4분과장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국회 보고 자료는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은 유지하면서 군검찰과 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입학 취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발표합니다. 지난 4월 부산대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지 넉 달 만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에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조치 계획을 교육부로 보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조 씨의 입학 서류와 당시 전형 위원들을 조사했고 조 씨 측 소명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넉 달간의 조사 끝에 지난 19일 최종 활동 보고서를 대학 본부 측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와 대학 본부의 최종 결론이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 씨가 가진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부는 조 씨의 단국대 논문 1저자 등 입시에 활용된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와 함께 의사면허 취소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조 씨에 대해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진척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도 10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응답이, 정부의 답변이,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9월 14일 제2차 총력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재정난 타개를 위한 정부의 무임수송 손실보전입니다. 무임수송 제도에 따라 연평균 3,500억 원이 넘는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보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6개 지하철 모두 정부 보전이 없어 61% 정도 보전받고 있는 코레일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조를 지지했습니다. 공익 서비스는 정부의 정책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공사를 향해서는 재정난 대책으로 나온 인력 10% 감축 계획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부산 등 5개 지하철 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연대 파업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미뤄졌던 대의원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10월 총파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11월 집단 면역이 이뤄진다 해도 변이 바이러스 탓에 종식은 기약이 없죠. 이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이용객끼리의 접촉을 차단하는 장비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차 발권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아도 버튼이 눌립니다. 서울 수서역 SRT에 설치한 비접촉 무인 발권기입니다.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에만 1,500여 명으로 감염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한 겁니다. 손가락 안 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늘상 찝찝했죠. 수서역 출입구에는 살균 기능이 포함된 에어 샤워 시설도 갖췄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방문 고객이 크게 줄어든 대형 유통업체도 비상입니다.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은 자동으로 살균돼 감염을 차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은 2cm 간격을 두고 층수를 누를 수 있습니다. 쇼핑에 집중하도록 창문을 없앴던 기존 인테리어 방식도 버리고 새 점포는 통유리로 설계합니다. 이렇게 백화점 건물 바깥에서도 각 매장에 개방형 창문을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닫힌 공간에선 감염이 잘 이루어진다는 고객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오픈할 수 있는 그 도어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고 실제로 감염자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대유행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이 접촉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며칠 전 장애물 위를 뛰어다니는 로봇 아틀라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로봇을 개발하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단 1년 만에 이걸 넘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로봇 노동자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차에 쓰이는 칩과 센서를 활용한 이른바 테슬라봇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대신 가게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다며 내년에 시제품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을 고려하면 머스크가 말한 수준의 로봇이 과연 내년에 가능할까 의문인데요. 그는 과거에도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출시된 적은 없었죠. 이번에도 쇼맨십이란 평이 나오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나라엔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죠. 미국 북동부에도 허리케인으로 폭우가 쏟아졌다는데요. 경고라도 하듯 커다란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뉴욕에 있는 높이 541m의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꼭대기에 벼락이 내리칩니다. 미국 북동부 해안에 몰려온 허리케인 헨리가 뉴욕 전체를 폭풍으로 떨게 하더니 뉴욕의 상징물에도 벼락을 내리꽂은 겁니다. 마치 회색빛 도화지에 펜으로 그은 듯 선명한 보랏빛 선이 보이시죠?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서 지구로 전령이라도 보낸 건 아닐까요? 스페인에는 삼각형 모양의 커다란 석호가 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 다양한 생물이 살고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인데요. 최근 이곳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큰 석호인 마르메노르에 죽은 물고기 떼가 가득합니다. 건져 올리니 무려 20톤이 넘었는데요. 환경운동가들은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침출수와 도시 개발이 호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고 결국 물고기들이 질식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우려했는데요.
죽은 물고기 떼가 보내는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상륙한 첫 태풍 오마이스, 소형급으로 작지만 정말 많은 양의 비를 뿌렸습니다. 네, 지금 레이더 영상 보시면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경남 사천에는 205.5mm, 거제는 184mm로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태풍 길목에 놓였던 경남을 중심으로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태풍 오마이스는 어제 자정 무렵 경남 고성 부근 해안에 상륙한 이후 북동진하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자리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쪽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남해안에는 현재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앞으로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50에서 많게는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겠고요. 시간당 70mm로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이면 빗줄기가 약해지겠지만 중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 부산 28도로 비가 내리긴 하지만 한낮에는 무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립니다. 비 소식이 정말 잦은 가을 초입이죠. 더 이상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